이제 식욕은 뭐 이렇게 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식욕이고요. 색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승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권력욕이든지 명예욕이든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색욕이라고 해서 꼭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성적인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롭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다른 대상한테 이제 애착하고 싶은 것도 그것에 속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식욕과 그러니까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게 이제 애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이가 100살이 돼도 남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100살 들레 시간입니다. 100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으로. 한국 나이로 17살, 만으로 16살이니까 100살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시간은 요 시간입니다. 제가 요 시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제가 그 아침에 식사하는 시간이나 밤에 잠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저희 들레는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 중에 이쪽 체질인데요. 이쪽 체질인 경우에는 밤에 잠드는 시각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는 시각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은 저쪽 체질이든 이쪽 체질이든 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12개의 그 경락이 24시간을 2시간씩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2시간, 그러니까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 진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7시 반부터 9시 반은 위장 경락 유주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시를 뭐 진지라고 표현하는 그 한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진시에 가급적이면 아침을 먹고 너무 바빠서 점심이랑 저녁에는 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아침 진시에 진지는 꼭 먹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는 일어나면 이제 밤에는 안 채우지만 일어나면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데요. 이제 만약에 소변을 봤으면 확인을 하고 기저귀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거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여기를 안에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를 하면은 기저귀를 빼줍니다. 기저귀를 빼고 기저귀를 빼고 이렇게 보면 기저귀가 이렇게 쉬를 했죠. 그래서 기저귀를 치우고 이제 아침에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여기가 이렇게 흘러 나왔어요. 소변이 이제 기저귀가 이제 사이즈가 작은 걸 했는데도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닦을 거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저는 이제 수돗물 먹이는데요. 물을 새로 갈아서 물을 먹도록 해줍니다. 다 먹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옮겨주고 아까 고기는 좀 닦아주고요. 턱에도 물이 묻어서 물이 이렇게 바닥에 젖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시에 먹는 아침 진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이렇게 이제 제가 먹는 밥 중에 한 숟가락만 덜으면 되는데요. 한 숟가락을 요게 이제 뭐 햇반이 됐든 전 이제 냉장고에 밥을 보관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밥에다가 오늘은 요거를 넣어 줄 거거든요. 제 평소에 요거를 넣거나 이제 다른 또 생선을 넣을 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요거를 넣어 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쪽 체질이겠죠. 네,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밥은 이렇게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쌀 알끼리. 그러면은 이제 반려견은 먹기가 좀 힘들어서 요거를 물로 한번 헹구면 밥알들이 서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로 한번 헹궈 줍니다. 이렇게 물을 적셨다가 이 물을 다시 따라 부어줍니다. 물을 따라 부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죠. 밥에다가 이제 생선의 냄새가 묻으면 밥도 더 잘 먹기 때문에 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요. 백살 들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게 으깨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줄 때도 있고 이제 안 줄 때도 있는데요. 요거를 뜯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레한테 줄게요. 이제 이렇게 100살이 되면은요, 사람으로 쳤을 때 100살이 되면은 다 다르겠지만 케바케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강아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들레는 조금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청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후각은 좀 살아 있고요. 이렇게 아래다가 이렇게 깔고서 주고요. 들레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놔줍니다. 우리 이제 사람도 이제 100살이 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본능, 욕구만 이제 남아 있게 되죠. 대표적인 이제 그 욕구는 아마 식욕과 또 색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식욕은 이렇게 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식욕이고요. 색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승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권력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아니면 무욕이든지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색욕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성적인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롭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다른 대상한테 이제 애착하고 싶은 것도 그것에 속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식욕과, 그러니까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게 이제 애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이가 100살이 돼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견주가 제가 이제 보호자가 밖에 어디 이제 외출하게 되거나 잠깐 나가면 계속 이제 막 그 애타게 찾거든요. 이렇게 꼭 서럽게 우는 것처럼 이제 들리듯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두 욕구는 100살이 되든 뭐 120살이 되든 이제 뭐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욕구는 채우지 않으면 생명은 이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죠. 식욕과 그 다음에 어떤 대상한테 애착을 느끼는 것이요. 여기가 이렇게 그릇이 그 우유 같은 이렇게 젖은 액체를 담아야 되니까 그릇이 이렇게 온폭한데 이것을 먹기가 바닥에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이제 먹기가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손으로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렇게 먹이니까 지금 턱 밑에나 이제 뭐 가슴팍이나 목에 막 온통 밥풀이 다 묻고 또 젖고 또 끈적끈적한 게 묻어가지고 좀 자주 씻겨줘야 되는데 그런 좀 불편이 있어서 근데 이제 건식 사료로 먹이면 그럴 일은 없죠. 그러나 이제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많이씩 섞여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도 맞지 않고 저쪽에도 맞지 않아서 사료를 안 먹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먹이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먹는 것 중에 덜어서 한 숟갈이나 한 젓가락씩 덜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밥을 거의 다 먹었네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간식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거를 같이 싸서 요렇게 치우면 됩니다. 네, 이렇게 먹은 자리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는 거는 요것인데요. 이제 뭐 사료인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을 잘 가게끔 그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지만 이제 저희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먹을 경우에는 좀 그 화장실을 잘 갈 수 있는 그 설계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섬유질 차원도 그렇고 또 이게 이제 뭐 들레 쪽 그 체질에 맞기 때문에 요거를 주는데 이제 소화기가 아무래도 약해지니까 요거를 좀 이빨로 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으깨서 줍니다. 드셔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 이렇게 생긴 것을 제가 이제 이빨로 깨서 주겠습니다. 요럴 때 이제 견주에 침이 섞이죠. 그래서 그 침이 같은 저는 이제 둘 다 이쪽이기 때문에 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체질일 경우에는 침을 섞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손수건을 준비하는데요.
좀 축축한 음식이나 이제 액체가 있을 땐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합니다. 전에는 이제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줬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먹는 것 중에 조금 덜어가지고 줬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앞에 다리는 전지라고 하고 뒤에 다리는 후지라고 하는데 그 후지에 비해서 전지는 그 뼈도 더 이제 약하고 구조상 그래서 전지가 훨씬 더 힘이 일찍 빠지게 된다고 해요. 후지에 비해서. 그러면은 움직임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이렇게 다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런 축축한 거를 먹이면은 이제 온통 다 몸에 묻어서 불편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많이 안 주게 되는데요. 아주 가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매일 먹었었기 때문에 들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먹는 거 그 숟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한 숟가락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먹나 볼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잘 안 보여가지고 냄새가 나면은 아마 알 텐데요. 냄새 맡았습니다. 득달같이 달겨들죠. 수저를 숟가락을 치워주고요.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불로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프고 이제 일찍 저 세상을 떠나 보낼 경우에 마음을 이제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몸에 맞게 좀 가려 먹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주변에 반려동물 떠나보내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맞는 것을 주는 것이 윤리적이고 또 인간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 윤리적이고 자기 자신한테 인간적이어야 또 타인이나 이렇게 다른 대상한테도 인간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지금 11년에 이르렀지만요. 이렇게 해서 혹시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은 자리를 이렇게 좀 자주 닦아줘야 아이 몸에 많이 묻지를 않겠죠. 이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던, 그 서류인데요. 방송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10살 때부터였나? 10살 때부터 이제 건강검진을 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노령견이 되면서. 근데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이제 17살이 된 올해는 검진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 게 아이한테 너무 힘이 들까 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또 좀 주거든요. 요 큐브를. 근데 이 큐브는 좀 잘게 잘라가지고 요 정도 크기가 굉장히 작은 크기여서 예전에는 그냥 막 줬지만 이제는 그 소화기가 이제 약해지고 식도도 약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요 하나의 큐브를 한 3등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뭐 요거 대신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요렇게 동결 건조되지 않은 요런 거를 줄 때도 있는데 요것도 절대로 덩어리째 주면은 안 되고요. 잘게 으깨서 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100살 되면 100살 그 어르신 노인들도 이제 식도에 걸려가지고 또 아니면은 급하게 드시다가 뭐 기도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줄 때는 반드시 잘게 잘라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고 아까 요거 대신에 이제 실물로 요거를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거 계속 먹을 때는 뭐 이제 좀 강아지는 덜 하겠지만 조금 입맛이 안 당길 때도 있잖아요. 안 당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요걸로 주기도 하는데 이제 요런 제품들은 다 원재료명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런 단일 그런 성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원재료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원재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식사에서 줬던 것은 이제 이것인데요. 여기 원재료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들레를 물을 먼저 좀 먹이고요.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물은 좀 수시로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이러면은 먹고 싶지 않다는 거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놓고요. 그다음에 원재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원료명에 보면은 쌀 괄호 열고 국산 해가지고 100%라고 나와 있어서 요거는 원재료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다가 섞었던 게 요건데요. 요것도 원재료명을 볼게요. 예, 요것도 이제 단일 원료기 때문에 아까 그 밥 제품처럼요. 여기 맨 위에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명하고서 그게 써 있고요. 따로 이렇게 이제 원재료가 표시가 안 된 거는 그 한 가지, 그 단일 그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거를 거기에다가 섞었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가지만 넣은 거라서 원재료명에 이제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준 것이죠. 여기 보면은 제품명에 이렇게 나와 있고 원재료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볼게요. 원재료명 및 함량 바나나 76.25%, 코코넛 오일 15.8%, 설탕 7.9%, 천연 향료 괄호 열고 바나나 향. 여기 요럴 때 요런 이제 유탕유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고 기름의 그 성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명 나와 있습니다. 정제수, 그 다음에 준 초콜릿, 야자유, 코코아, 분말, 가공 버터,
야자유, 코코아 메스, 코코아 분말, 식물성, 크림, 야자, 경화유, 그다음에 우유, 가공 치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징이겠지만요.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체질과 이제 이쪽 체질 비율이 이제 좀 더 균등하게 있는 곳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쪽 체질하고 저쪽 체질 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쪽 체질은 우리 조준희 사체질 연구소에서 보면은 이제 텐더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굳이 번역하자면 유연한 기질, 그리고 저쪽 체질은 이제 터프 체질이라고 부르고, 번역하자면 완고한 기질이라고 하는데, 저쪽 체질이 많이 분포된 그렇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기득권 그룹에서 발표된 이론과 조금 배치되는 이론이 나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이제 태클을 걸거나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풍토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상식이나 이제 인터넷에서는 금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거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요런 거라든지.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임상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어떤 권위자, 박사, 교수, 이렇게 의사라는 어떤 권위자의 말만을 이렇게 조금 더 중시하는데, 물론 그 권위자의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 이제 임상에 해보고 도출된 이론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좀 비평하거나 그거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려 먹는 것이 벌써 11년 됐으니까, 이런 것도 저희 들레한테는 벌써 11년 동안 이렇게 먹였을 텐데 이상이 없고, 또 이제 저도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건강검진을 안 하거나 그런 병원을 가지 않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그런 거를 하면은 아이가 기저질환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암에도 안 걸렸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외계 강아지거나 로봇이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가 참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위적인 어떤 교과서라든지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맹신하기보다는 좀 뒤집어 보고 그거를 한번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것이 조금 우리나라에선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첨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백살 들레의 그 밥상, 그리고 각종 그 식품의 원재료명 그 설명을 해드린 것에 대한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